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할 선수의 축구 인생을 그대로 살아왔다면 그 시간을 행운이라 여겼을까요? 아니면 불행이라 여겼을까요? 공을 잡으면 일단 한 명은 벗겨내고 보는 소년, 드니 부앙가. 이처럼 상대를 제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아이는 마치 이 드리블처럼 어린 시절부터 축구 선수라는 꿈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오진 않았죠. 자신이 태어난 곳의 지역 클럽인 르망FC 아카데미에서 프로 데뷔는커녕 방출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6부 리그의 아마추어 클럽에 입단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곳에서 성인 무대에 첫 발을 디디며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후 그에겐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6부 리그의 무명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 리그안 클럽이 있었고 마침내 2014년 부앙가는 1부 리그의 FC 로리앙의 유니폼을 입게 됐죠. 하지만 유니폼을 입는 것과 리그앙에서 자리 잡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클럽에서 맞이한 14-15 시즌에 꿈에 그리던 프로 무대에 데뷔하긴 했지만 그가 리그에서 뛴 시간은 고작 8분이 전부였죠. 다음 시즌이 돼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 자신의 첫 프로 데뷔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클럽엔 그의 자리는 없었죠. 그로 인해 15-16 시즌 후반기에는 3부 리그인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떠나야만 했고 그 다음 시즌인 16-17 시즌에도 2부 리그의 투르FC에서 임대 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의 임대 생활이 끝나고 부앙가는 다시 원소속 팀인 FC 로리앙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리그왕 무대는 그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가 임대를 떠나 있는 사이 안타깝게도 클럽은 강등을 당하고 말았고 결국 그는 또 한 번 리그대에서 시즌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비로소 19-20 시즌이 와서야 생테티엔으로 이적하며 더 이상 한 시즌마다 클럽을 옮기지 않게 됐고 그제서야 안정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듯 보였죠. 그러나 2021년 4월 그를 분노하게 만든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클럽의 어느 한 팬은 SNS를 통해 영상 하나를 부앙가에게 보냈는데 그 안엔 더러운 흑인, 승테티에는 백인의 클럽이라는 식의 인종차별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을 보낸 팬은 벌금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미 그가 받아버린 상처는 어디서도 보상받을 수 없었죠. 또한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1-22 시즌에 9골 6도움이라는 준수한 활약을 펼친 부앙가는 데뷔 이후 가장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해도 무방한 퍼포먼스를 펼쳤는데요. 그러나 클럽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악몽 같은 시즌이었죠. 7승 11무 20패, 리그 18위. 그렇게 한 시즌을 망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바로 리그대 오세르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였습니다. 야속하게도 1, 2차전과 연장 120분이 지나도록 승부는 갈리지 않았고 그들의 운명은 승부차기에서 갈리게 됐죠. 그리고 그 결말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겪는 강등이었습니다. 패배가 확정되자 분노한 일부 팬들은 경기장에 난입해 선수들에게 홍염을 던지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구단은 결국 중징계까지 받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을 끝으로 부앙가는 클럽을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을 과연 행운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부앙가는 그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로리앙에서의 첫 프로 계약과 데뷔 전은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했고 오랫동안 이어진 임대 생활 역시 힘든 기억보다 배움의 시간이 더 많았다고 돌아봤죠. 또한 생테티엔에서의 마지막은 분명 아쉬웠지만 환상적인 팬들과 전설적인 경기장에서 보낸 새 시즌은 여전히 소중했던 시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겐 불행으로 보일 수 있던 시간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낸 부앙가. 이제 그에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부앙가가 선택한 다음 무대는 바로 MLS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클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고 경기장에도 관중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비모 스타디움에 입성한 순간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걸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또한 미국 내에서 축구 열기가 가장 뜨거운 도시 중 하나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부앙가는 일반적인 영입이 아닌 지정 선수로 영입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정선수 계약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MLS는 구단 간의 전력 평준화를 위해 한 클럽이 선수단에 쓸 수 있는 연봉 총액을 제한하는 셀러리 캡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데이비드 베컴이 LA 갤럭시에 입단하면서 리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죠. 일명 베컴 룰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리그의 흥행과 성장을 위해 각 구단이 최대 3명까지는 일정 금액 이상을 셀러리 캡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부담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지정선수 제도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가 단순한 영입 그 이상이었다는 걸 의미했죠. 그리고 부안가는 그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단 3골로 증명해냈습니다. 그 시작은 2022년 10월 2일 바로 포틀랜드 원정이었죠.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추가 시간, 바로 그 순간 부안가의 발끝에서 극적인 결승골이 터졌고, 이 한 방으로 클럽은 2022 서포터즈 실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이 한 골이 트로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건 이어질 MLS컵의 모든 경기를 홈구장에서 치를 수 있는 절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방금 언급한 서포터즈 실드는 무엇이고 MLS컵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생소할 수도 있는 MLS에 대해들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MLS는 총 30개의 클럽이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로 나뉘어 각 리그에서 34경기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두 컨퍼런스를 통틀어 가장 많은 승점을 기록한 1위 클럽은 서포터즈 실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을 바탕으로 각 컨퍼런스의 상위 9개 클럽이 모여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MLS컵이 이어지게 되죠. 또한 MLS컵의 우승팀과 준우승팀,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서포터즈 실드 상위 4개 클럽에게는 북미와 중미, 그리고 카리브해 지역의 최고 클럽을 가리는 대회인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다시 돌아와 앞서 설명한 진정한 챔피언을 가리는 MLS컵이 이어졌고, 부안가의 득점력은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다시 한번 폭발했죠. 이날은 MLS컵 플레이오프 8강전이 열리는 날로 그들의 상대는 라이벌 LA 갤럭시였습니다.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더비에서 부안가는 혼자서 2골을 몰아치며 자신이 왜 이 팀의 지정선수인지를 단번에 입증했죠. 그 2골에 힘입어 LAFC는 3대2로 승리했고, 클럽은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1월 5일 진정한 챔피언을 가릴 운명의 결승전, 그리고 이 결승전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2대2의 팽팽한 균형은 깨지지 않았고 경기는 연장전에 돌입했죠. 하지만 120분을 넘어선 124분, 운명의 장난처럼 필라델피아의 역전골이 터지면서 비모 스타디움은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승의 꿈이 눈앞에서 사라지려던 그 찰나, 불과 4분 뒤에 가레스 베일의 기적같은 동점골이 터지며 우승에 대한 불씨를 되살렸고, 트로피의 향방은 결국 승부차기에서 가려지게 됐죠. 그리고 키커로 나선 부안가는 침착하게 성공시켰고, 마침내 마지막 킥이 성공하는 순간 LAFC는 구단 역사상 첫 MLS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이 찾아오자 그건 곧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엔 리그에서만 20골을 몰아치며 당당히 MLS 득점왕에 올랐고, 컵대회를 포함한 모든 대회에서는 38골이라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죠. 또한 이듬해인 2024년에는 US 오픈컵 트로피까지 들어올리며 우승 커리어 또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록은 그를 따라오기 바빴는데요. MLS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20골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클럽의 상징이었던 카를로스 벨라의 93골 기록마저 넘어서며 어느덧 LAFC 역대 최다 득점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죠. 여기에 2025년 여름 손흥민이 합류하며 결성된 흥부 듀오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18경기 연속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쓰며 북미 대륙을 열광시키기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의미 없는 골만 많이 넣는 공격수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는 선수였고, 그의 화려한 공중제비 세레머니는 비모 스타디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부안가는 수많은 클럽이 탐내는 선수가 됐고, 그로 인해 숱한 이적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2026년 2월 26일 부안가의 선택은 다시 한번 LAFC였습니다. 그는 클럽과 2028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는 성공한 지정 선수를 넘어 구단의 레전드로 향하고 있죠. 6부 리그의 무명 선수에서 시작해 이제는 한 클럽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는 남자. 지금까지 드니 부안가의 이야기였습니다.